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노준 교수 연구실 이준우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칸 코모그래프 아놀드 네트워크이고요. 그 페이퍼가 아카이브에는 제출된 상태인데 아마도 양식 같은 거 보면 JMLR에 제출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페이퍼의 지도 교수가 마크 텐마라고 되게 물리학 쪽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노벨 수상자급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아마 그분이 지도 교수로 페이퍼를 썼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그 했었던 조금 되게 좀 강한 말들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GitHub 스타 같은 곳, 어썸 칸이라는 곳, 그 생긴 지가 3달도 안 됐는데 어썸 칸이라는 문서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이제 스타 숫자도 막 1000개를 넘어갈 정도로 되게 반응이 핫해서 즐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코모그래프 아놀드 그 레프레젠테이션 띠어렘을 사용을 해서 MLP보다 더 좋은 넥스트 MLP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인 피겨로 들어갈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멀티 레이어 퍼세트론,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코모그래프 아놀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코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티오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MLP를 왜 써야 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이 티오렘 부분에 보이시는 유니버셜 오퍼레이션 티오렘에 의해서 정당화가 됩니다. 뭐 증명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스텝 펑션을 MLP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스텝 펑션을 여러 개 합치기만 하면 저희가 어떤 함수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 수 없다 여기 어, 지워지는 이런 스텝 펑션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를 시프트 할 수 있고 그걸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임의의 함수든 다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수학적 정당화를 활용해서 저희는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을 보통 딥러닝 네트워크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어떤 함수들이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로스가 있든 간에 그 저희는 그거에 핏하는 함수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슷한 방식의 띠어렘으로 그 호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띠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포뮬라랑 사실 좀 비슷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미 멀티베리에이트 함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D 그냥 아무런 뭐 10차원을 받아가지고 뭐 10차원으로 받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10차원을 받아서 1차원을 받는 그런 이미 멀티베리에이트 함수들이라도 그냥 다음과 같은 형식, 즉 하나의 배리어 하나 그 단변수 함수들의 합으로서 그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코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렘인데요. 이 페이퍼의 저자들은 이렇게 왼쪽에 유니버셜 어프리케이션 티어렘 말고 그냥 오른쪽에 코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렘에 의해서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데 모델 이름을 칸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함수를 배우는 게 주요 골자가 될 거잖아요.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는 멀티레이어 퍼센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 멀티레이어 퍼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 W랑 이 B를 학습시키는 거에 반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 B 자체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거를 좀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모그래프 아놀드 레플레이션 티오렘에 따르면 이게 함수들을 결국 분리할 수가 있어서 얘를 그냥 단순히 썸 함수로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러너블 액티베이션 펑션들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냥 그거를 그냥 엣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더해주기만 한다. 그래서 뭐 얘보다는 뭐 얘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를 학습하도록 하는 거는 그 딥러닝 책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있는 트리비얼한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는 하는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없앴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호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티 티어렘에 의해서 잘 썼다. 또 무엇보다 흥미 좋다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일단은 코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티 티어렘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발표 같은 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오버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즉 오른쪽에 보시는 게 칸 레이어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가 학습하는 거는 네, 학습하게 되는 거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n은.점 파라미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유니베리트 웨이트, 즉 여기서는 WS에 해당하는 유니베리트 웨이트랑요.
아니다. 이 유니벨트 웨이트 같은 게 이 CI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레지dual 웨이트 여기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B인데 B에 해당하는 WB를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또 여기 있는 셀프점 코에피션트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얘가 WS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함수의 집합이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프레이 트랜스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그 F0가 있을 거고 그냥 그 코에피션트들에 따른 어떤 함수들 셋이 존재할 거잖아요. 함수들 셋이 있고 그거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배우고 그리고 이 B 레지들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을 뭐 잘 더해가 얘들에 대해서 리니어 썸을 하는 이 CI 코에피션트가 존재하는 그런 그걸 배우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버뷰고요. 이때까지 혹시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좀 보충이 필요한 내용 있으실까요? 저거를 왜 레지디얼이라고 부르는지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후를 위해서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스플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스플라인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얘들이 풀는 건 결국에는 각 레이어가 풀는 건 결국에는 그 원 디멘셔널 리그레션 함수 원 디멘셔널 리그레션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라인이 하도록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고 찾으면은 여기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저희가 근사를 해야 될 텐데 보통은 뭐 폴리노미알로 근사를 한단 말이죠. 폴리노미알로 근사를 하면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끝부분이 되게 튀어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바운디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선 잘 되는데 바운디드 부분이 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들은 보통 스플라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폴리노미알이 세그먼트들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뭐 3차 함수 그리고 얘랑 있는 거는 또 다른 3차 함수를 해가지고 두 개를 접붙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는 게 비스플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고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스플라인에 대해서 그냥 챗GPT로 물어본 가장 단순한 스플라인에 대한 예시고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사용한 거는 지금 아마 이게 아마 5차 스플라인의 집합의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똑같은 스플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플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플라인 특징을 보시면은 특정 부분만 되게 화려하게 액티베이트 되어 있고 나머지들이 거의 다 0에 대해서 스무스아웃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스플라인 부분들로 특정 영역을 대체하고 이걸 여러 개 쌓아가지고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그 스플라인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질문 더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거는 결국 얘들이 잡는 그 각 레이어의 스플라인이라는 게 하는 것은 그 원 디멘셔널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는 것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걔에 대해서는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풀이의 코에피션트 배우듯이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 비스플라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예시들이나 다 적어놨는데 뭐 그냥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긴 한데 크게 페이퍼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쪽 부분이 상영이 말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냥 결론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모그래프 아놀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리고 보통 투 레이어에 대해서 그냥 성립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딥러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가 될 리가 없다. 이 투 레이어 되겠냐? 이거니까 얘들이 하는 게 그러면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쌓다 보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냥 리저너블 하지 않을까? 이 코모그래프트 리니어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코모그래프 그 아놀드 레프지션 티오렘을 그냥 어기긴 해요. 얘네들은 이투 레이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거든요. 사실 얘는 호모그래프 아놀드 네트워크가 아니긴 한데 이런 함수 셋을 그냥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 함수 셋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를 그냥 쭉 뭘 이어놓기만 하면은 MLP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그런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되냐? 그 상명도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기 위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썼던 팁, 트릭 같은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페이퍼상에서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딱 이 레지디얼이라는 말을 검색을 하면은 이게 이거 하나만 검색이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느끼기에 페이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MLP를 쌓으면 그냥 MLP만 쌓아도 원래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MLP를 그냥 쌓아가지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은 네트워크 학습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그레디언트가 그 아래쪽 레이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줘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그레디언트가 안쪽 레이어도 학습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딥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레지듀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요. 뭐냐면은 그 여기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인데 네. 이 B에 해당 그 BX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얘가 실로 네트워크여가지고 네. 얘가 지금 함수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루가 보통 렐루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하여튼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은 앞쪽 부분은 그 그레디언트가 다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항상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그레디언트가 안쪽으로 다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좀 더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 칸을 MLP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 옳지는 못하다고 느꼈다는 게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원래 MLP에는. 그래서 원래 싸우면 안 되는데 얘는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쌓는 게 가능한 게 안 왔나라고 싶긴 했습니다. 혹시 아까 상영 질문했었던 거에 대답이 됐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네. 그라디언트 전달 안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래도 일단은 x가 0보다 크면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흐르긴 하잖아요. 이 실로 함수에서는. 원래 스플라인에서는 x가 뭔 값이든지 사실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실루가 있으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MLP 따라가기 시작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MLP보다는 레지듀얼 커넥션 쪽으로 권장한 게 제가 맞다고 느껴지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는 그 레이어를 쌓았을 때 학습이 아예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스플라인 특성상 이게 보시면 학습하기 전에는 이게 다른 그 차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그레디언트 흐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원이든 그레디언트가 다 흘러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스플라인 그 BX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 이게 혹시 그 스플라인에 뭐 어쨌든 뭐 이게 학습이 된다고는 하니까 그 완성된 노드들의 그 완성된 그 함수 예시가 좀 있을까요? 아, 네, 뒤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게 되게 그 부분이니까 그 플랫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도 이제 스플라인이 있는 형식인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스플라인들을 합쳤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되게 그러니까 뭐 이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 페이퍼의 캡슐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들이 사실 그 퓨샷이나 아니면은 피직스 쪽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좀 언더스테이트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그 과학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얘들이 거반 이쿠에이션이 뭔지를 찾는 거를 제일 많이 하도록 하는데 이 칸의 그 후스랄 그 칸의 네트워크 구조에 따르면은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쉽긴 하거든요. 뭐 심블라이제이션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LLM에 미쳐 있어가지고 랄지에 대해서 잘 되나 이걸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작은 데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잘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그 핀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실험도 해봤거든요. 어떤 실험들을 해봤냐면 이게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잘 작동하냐 이거를 실험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칸은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안 됐어요. MLP 같은 경우도 레이어를 쌓거나 아니면 미스를 풀리거나 어떤 변인을 주더라도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엄청 잦았거든요. 근데 칸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거는 large disk 말고 뭐 RL이나 아니면 후술할 너프나 그냥 좀 필사 쪽에서의 문제는 기존의 MLP보다 훨씬 더 잘 풀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스팔스한 도메인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고요. 이게 첫 번째 트랙이 결국에는 레지듀얼 컨디션을 썼다. 두 번째는 이니셜라이징 스케일인데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스플라인 그리드인데 이거는 딥러닝 전반에 대한 휴리스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기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스플라인의 특성을 좀 감안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에서 이 스플라인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게 저희가 잘라야 되거든요. 특정 부분에 어떤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되는데 그 잘라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스플라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5개면 5개를 합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왜 하필 5개 해야 되냐? 10개인 게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특정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스플라인의 특정 상황에서 늘리고 특정 상황에서 줄이는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그리드 업데이트 오브 스플라인 그리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원래 스플라인의 합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거를 엄청 잘게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로 아래에 있는 걸로 위를 최대한 잘 표현하도록 하게 이건 문제를 그 익색트 솔루션이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계산해가지고 CI로 다이나믹하게 늘리는데 언제 늘리는 게 좋고 언제 낮추는 게 좋은지를 다이나믹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 트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코드를 정리해 보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동글뱅이 치고 있는 이거를 원하는 거고요. 즉 스플라인이 저희가 정의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WS를 학습시키는 게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 BS 즉 레지듀얼 컨디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코피션트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WP랑 WS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 스플라인을 각각 만들 때도 이 스플라인들 간 합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의 코에피션트를 학습을 하고 이걸 가지고 MLP를 대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애들이 MLP에서의 더블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네, 네, 네. 파일 아웃풋 같은 경우 그래서 멀티베리어식이긴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칸 레이어 보면은 지... 네. 아웃 빔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얘들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제 칸 액티베이션 쪽 이쪽 함수인데 스플라인이 이거에 해당하는 텀인데 주석을 보면 아웃딤이 있는 것 같고 애초에 그러면은 스플라인 자체를 아웃딤 곱하기 인딤 개수만큼 형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드로 그렇게 해서 그걸 썸을 한 방식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코드상으로는 그렇게 구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질문이 왔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는 계속 쌓여야 되면 스플라인 아웃풋도 그 여러 개 다차원이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문제 풀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웃딤 곱하기 인딤에 해당하는 만큼의 스플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걔를 맨 마지막 멘션 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나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아까 누구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 스플라인 그리드 업데이트 하는 거는 학습 중에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요? 언제 할지 말지를? 어, 그거는 잘,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냥 HK on the fly according to 그냥 뉴럴 네트워크 업데이트 하듯이 그라디언트 코에피션트에 전환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스파이- 실험 부분에서 200스텝마다 뭐 이렇게 그리드를 정해놓고 200스텝마다 조금씩 늘려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 네. 네네. 이게 그 코에피션트로 둘 수는 없는 함수긴 해가지고 그렇죠. 얘 실제로 풀 때도 익젝트하게 문제를 풀긴 하거든요. 그 그러면은 이게 다음에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잘 이해가 안 네? 되네요. 뭐라고요? 그러면 학습하면서 스플라인 개수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저 그리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리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플라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플라인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프리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그러니까 완전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사를 할 구간이 그리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T1, T2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스플라인이 있는 거고, 그리고 T2랑 T3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이 있는 거고, T3랑 T4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래요. 그 T4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이렇게 만들고, 이 점에 따라서 리그레션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만들고, 뭐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 그리디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특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 폴리노미알들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때 이어지는 포인트는 k번 미분 가능한 숫자이고요. 얘를 일반화하면 이게 B 스플라인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혹시 이해됐을까요? 이 그리드가 이제 학습 도중에 늘어나는 건 완전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리드 합격 파라미터 맞습니다. 거기 어노테이티드 그 칸이라는 문서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자기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건 진짜 하이퍼 파라미터여가지고요. 괜찮으시면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또 주장하고 싶은 게 되게 여러 가지를 들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능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또 해주고 싶은 건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또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은 그 물리학자들이 페이퍼 쓰다 보니까 이 어떤 실험적 결과가 있었을 때 얘가 이거의 거번 이퀘이션이 뭔지를 풀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단순히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플리피케이션 결국 해줘야 되거든요. 심플리피케이션 해줘야 된다는 거는 각 함수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되게 많은 스플라인들을 일단 때려 박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CI를 아마 스팔스하게 만들어주는 걸 거예요. 얘에 대한 에러 로스를 주게 되면은 다 그냥 그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얘들이 되게 스팔스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개 안 남는 애들을 가지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얘들은 언더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때 문제를 좀 더 잘 푸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해요. 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게 레지듀얼 커넥션이 제가 느끼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딥러닝에서는 결국에는 SCD 알고리즘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안쪽 딥한 레이어한테 전달할 수 없으니 제일 좋은 건가? 그렇다면은 레지듀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스몰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칸을 쓰면 확실히 성능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썸 칸 페이퍼를 보면은 얘들이 성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이유가 대부분 제가 느끼기엔 벤치마크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그게 아니라 퓨처 시나리오 같이 좀 엄청나게 되게 스파르스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전 여전히 이 칸이 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칸에서 뭐 피직스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피직스 인폼드란 말을 쓰기도 좋으니까 퓨처 탄 사람들은 그냥 속아보는 심정으로 한번 칸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스케일러 러를 얘기를 해서 클수록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그냥 실험 결과를 보면 더 작은 문제, 스몰 프로블럼스에 대해서는 더 작은 아키텍처가 낫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 문제는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듣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메소드 부분이었고요.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아까 그 슬라이드 넘어오시면서 오버 네. 파라미터라이즈 되었을 때 오히려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맞았죠? 그건 핀에서는 그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파라미터를 줄일 때 더 잘 된다라고 짧게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보면 알다시피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딱 잘 된다는 거 한 딱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브릿지 사이즈 높이면은 좀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파라미터 사이즈 줄이면은 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문제 푸는 게 되게 엄청 쉬운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긴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아, 네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실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정확도 측면이랑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좋다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인 MLP랑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자들이 5가지 토이 이그젬플로 실험을 하였고요. 이 토이 펑션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 스무스한 홀로그루프 아놀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로 토이 이그젬플을 선정을 했습니다. 즉 얘네들은 다 스플라인으로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뭐 베셀 펑션이라고 해서 유니베리에이트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x, y 두 개의 베리어블 갖고 있는 함수들이고, 그다음에 뭐 4,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고차원, 100차원과 4차원의 인풋수를 갖고 있는 그런 펑션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5개의 이제 함수들로 피팅을 진행한 결과 MLP랑 칸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따른 이 RMS의 그래프로 성능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비교할 때 순수하게 그 네트워크만 비교하기 위해서 모두 같은 이터레이션을 사용을 하였고요. 뭐 아담이나 이런 추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LBFGS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했는데 뉴럴넷의 스케일링 법칙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칸이 그 스플라인 그 점과 점, 뭐 아까 T1과 T2 사이의 점과 점 사이에 큐빅 스플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그 3차식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 파라미터 수 대비 성능에 대해서는 이 4제곱의 역수꼴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론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여기서 봤을 때 그 칸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이 칸, 뎁스 2짜리 칸인데 얘네들이 이론적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차원의 예제일수록 좀 MLP에 비해서 같은 동일 파라미터 수 대비 칸이 좀 더 에러가 많이 작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토이 example은 스플라인으로 잘 표현될 수 있는 펑션들로 실험을 했다고 하면 다른 스페셜 펑션들로 일반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요.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멀이라고 해서 프루닝을 다 거친 거고, 베스트 칸은 이제 그냥 그대로 쉐입은 건드리지 않고, 에러가 최소화되는 그런 칸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그 에러로만 따지면은 MLP에 비해서 일관적으로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스페셜 펑션들에 대해서는 보통 그냥 매스매틱이나 피직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가지 펑션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 프루닝 된 거 보면은 되게 컴팩트한 표현이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라미터 수 대비
RMSE로 봤을 때 파란색이 칸에 해당하는 거고 노란색이 MLP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동일 파라미터를 뭐 봐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면 칸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터레이션 돌린 거예요? 네, 같은 이터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게 타겟이 함수인 거죠? 어떤 함수를 네, 얘가 잘 묘사하느냐 이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피직스랑 뭐 매트맥스, 네. 매스에 근데 있는 뭐 자코비안 그 펑션 이런 거를 했습니다. 네. 그 함수에 혹시 노이즈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 고려가 되나요?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 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음, 노이즈를 따로 추가해서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노이즈는. 정해진 함수를 모사하는 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여기 막 네. 노이즈가 껴있던가 하는 식이면은 많이 불안정할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실험도 음, 어, 아니요. 따로 노이즈를 추가한 실험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확도 측면에서 칸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에 되게 강인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토익 젬플을 또 사용했는데 1D 리그레션 5개이고 5개의 가우시안 피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각 피크 이제 주변 이게 흐리게 처리된 거는 한 번에 모두 제공되어 있지 않고 각 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각 다른 피크가 주어지게 되고 각 페이지에서 트레이닝을 한 이후에 칸과 MLP의 이제 리그레션 결과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칸은 보시면은 현재 페이지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모델링을 하고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있는 반면에 MLP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샘플이 주어질 때마다 새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폴게팅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이렇게 폴게팅이 일어나지 않는 요인으로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플라인의 로컬리티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플라인의 베이시스가 어떤 그 샘플이 추가가 돼도 가까이 있는 몇 개의 스플라인의 코에피션트에만 영향을 미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스플라인 코에피션트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또 MLP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렐루 같은 거가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에 렐루 같은 액티베이션이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 모두 네트워크 전체에 전파가 돼서 폴게팅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도 얘기하기를 이런 간단한 예제로 이런 컨티뉴얼 러닝이 강인하다는 특성을 잘 보여주었는데 이 로컬리티를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고차원 데이터나 뭐 이런 거에 가면은 이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고 이거는 퓨처워크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 중에 이제 칸이 가지고 있는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한 가지 예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거는 fx, y는 xy 이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펑션을 피팅한 결과인데요. 처음에 이니셜 스트럭처의 네트워크 스트럭처 자체는 2개 인풋에 5개 노드 그리고 1개의 아웃풋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피팅을 하고 프루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2개, 1개의 칸 네트워크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이제 심볼릭하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멀티플리케이션 함수에 대해서 x에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들어가고 여기서 1차 액티베이션? 아니, 리니어 함수를 통과해서 더하게 되고 노드 여기서 합쳐지는 건 그냥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합치게 된 것을 2차 함수 같은 걸 통과하게 되니까 이제 더한 거에 제곱한 꼴이 되고 이쪽은 이제 제곱한 2차 함수를 통과했으니까 제곱한 것에 서메이션들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이 XY 펑션을 구할 때 이 칸의 네트워크는 요런 더한 거의 제곱에서 제곱들을 더한 거를 빼는 요런 계산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거꾸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또 논문에서 또 강력하게 말하기를 칸이 이런 AI와 과학 사이언스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이제 또 마지막에는 그래서 칸과 MLP, 칸이 이제 MLP를 대체할 수 있을지, 어떤 케이스에 칸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정확도나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리고 프루닝을 통한 이피션시까지 해가지고 다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다 이걸 따라가며 보면은 뭐 복잡한 문제 칸이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칸의 가장 큰 바틀렉은 학습 시간이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LP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느리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GPU의 어떤 병렬 처리나 이런 게 MLP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GPU 뭐 프렌들리하지 않는 연산이고 그래서 좀 이것도 퓨처워크로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의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MLP는 엠리스트 잘하는데 혹시 이거 엠리스트 실험 결과 뭐 다른 논문에서라도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는지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엠리스트 결과도 있나요? 그게 엠니스트 결과인지 모르는데 그냥 되게 간단한 비전 데이터셋 중에 사이파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패션 엠니스트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서는 MLP가 더 좋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칸과 연관된 그걸 보시면은 이제 좀 더 페어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되게 스타가 높은 깃 중에 하나인데 어, 플롭 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요거를 보면 사실 이런 심볼릭한 포뮬러에 대해서만 칸이 이 y축이 거꾸로 된 건데 에러니까 네, 칸이 더 좋고 그 우리가 AI로 풀려고 하는 어떤 비전 문제나 랭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MLP가 되게 우세하다, 아주 우세하다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칸을 보면은 앞서 주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프리에나 웨이블렛 펑션 같은 걸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하는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펑션 스플라인 말고 어떤 뭐 더 좋은 베이시스 펑션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일환에서 이런 웨이블렛 다른 걸 써보면 기존의 스플라인보다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기도 한다. 일부 웨이블렛의 모양에서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MLP가 아니라 콘볼루션의 칸을 이용하기 위해서 커널이라고 해서 이걸 뭐 3x3 커널을 쓰듯이 이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인접한 픽셀들이 쉐어할 수 있게 인접한 픽셀들을 적용을 해서 얘네들을 쉐어하게끔 하는 그런 컨볼루션 칸이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얘네 보면은 사실 CNN이 가장 성능적으로는 위에 있고요. 오리지널 CNN이 위에 있고, 이거를 디자인할 때 콘볼 다 칸콘보로 바꾸냐, 아니면 뭐 컨볼루션을 그냥 두고 맨 마지막 MLP를 칸 리니어로 바꾸냐,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냥 칸 콤보를 쓰면 성능은 그닥 뭐 베스트 성능은 아니지만 파라미터 수를 조금 더 줄일 수 동일한 성능 내에서 파라미터 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시도도 있었고 VIT에서 그 MLP를 다 칸으로 바꿨을 때의 결과는 이 왼쪽이 MLP의 결과이고 오른쪽이 칸인데 아직까지 보면은 그 아직 성능이 좀 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쪽에 칸 네트워크 해가지고 GPT-2 모델에 그 어떤 스몰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한 건데 GPT-2 MLP 대비 GPT-2 칸이 조금 더 파라미터 조금 쓰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학습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결과가 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하나 볼 수 있었고 널프도 전 MLP 구조를 쓰기 때문에 널프 네트워크도 칸으로 좀 변경하는 시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성능이 뭐 성능 비슷하지만 오히려 칸이 더 파라미터 더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아직 성능은 네, 많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코멘트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게 컨티뉴얼 러닝을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다른 실험에서 실제 컨티뉴얼 러닝 세팅에서 실험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이렇다 할 게 없더라고요. 프로젝트 많이 한 게 없고 아니면은 성능이 더 안 좋고 이런 거여가지고 많이 아직 컨티뉴얼 쪽에 칸을 적용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우님랑 같이 얘기했을 때 로라 쪽에 뭐 칸으로 적용했을 때 그런 응용도 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음. 이게 레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잠깐만. 제가 그럼 여기로 하시고요. 이게 레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옛날에 그 RDF, MLP 나올 때, 이게 MLP는 문제점이 이게 바운더리에서 멀어지면 그 발산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거리가 커지니까. 리니어 모델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도 쓰고 뭐 이런 건데 그 예전에 RDF라고 레디얼 베이스 펑션 네트워크 그런 거를 쓴 이유가 그런 이게 칸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 데이터가 있는 구간에서만 뭔가 그 액티베이션이 나오고 데이터가 없는 구간에서는 이 액티베이션이 없거든. 그런 문제는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서포트가 그러니까 그 그 펑션이 정의되는 그 공간 그 0이 아닌 공간이 서포트가 파이나이트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칸도 마찬가지 스플라인도 똑같은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컨티뉴얼 러닝 같은 거에 어, 잘 되는 거고 왜냐하면 컨티뉴얼 러닝은 그 도메인마다 딱 그 배운 거가 고정이 되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가면은 다른 파라미터를 뭔가 학습하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늘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딴 사람들이 많이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거든. 그냥 새로운 네트워크가 뭔가 나왔다 뭐 이 정도지 예전서부터 사실 하던 연구의 일환이니까 원래 이런 네트워크 하던 사람들이 그 딥러닝이 뜨기 전서부터 계속 하던 연구의 그냥 확장판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더 코멘트 없으시면 준우님 마무리할까요?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하나 얹자면, 그래도 칸 같은 경우에 쌓을 수 있는데, RBF 커널도 혹시 그렇게 이펙티브하게 쌓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마 그 정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RBF는 처음에 제가 이거 음속으로 할게요. RBF는 처음에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클러스터링 센터마다 뭔가 둔 다음에 그 RBF 다음에는 MLP를 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는 RBF고 두 번째는 MLP를 그냥 쓰는 거야. 네. 그래서 노드를 만들어 놓고 그 네. 이후에 다시 RBF 쓰고 MLP 쓰고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어마다 조금씩 다른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종료할까요, 감독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